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비례정당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과 선거 보조금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결국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현역 의원들도 일부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경엔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현역 의원이 없으면 비례후보 투표용지에서 앞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표용지에서 정당별 순번은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민주당과 통합당은 기표용지에서 빠지고 나머지 정당 가운데 현역 숫자가 가장 많은 민생당이 1번, 정의당과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현역이 없는 정당들은 가나다 순으로 배치됩니다. 비례연합정당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번호는 8번입니다. 미래한국당보다 앞순위를 받으려면 최소 현역 의원 6명이 비례연합정당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기에 선거 보조금을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의석을 가졌거나 지난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 보조금을 주도록 합니다. 3월 30일에 풀리는 선거 보조금은 440억 원인데 비례연합정당에 현역 의원 5명이 참여하면 1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역이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비례연합정당의 다른 범진보정당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생당에 16일까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는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미래당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비례후보 31명의 순위를 정하는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본선에 나서게 됩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페이퍼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에 다른 정당의 참여가 저조하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옮겨가는 방식이라면 미래한국당과 다른 점이 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에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참여할지가 관심인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1당의 자리에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19대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고 그해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를 지휘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서는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건데요. 이번엔 미래통합당이 김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대표는 당내 공천 논란을 바로잡아야 통합당과 함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에서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공천 결과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며 재심이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전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통합당이 강남 갑에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를 공천한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공천 관련 논란이 일자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결국 사퇴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선대위원장으로 올 인물이 당내 공천에 관여하는 모양새가 부적절하고 지금 시점에 혼란을 더할 뿐이라며 김종인 전 대표 영입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습니다. 또 김 전 대표의 지적대로 일부 공천 결과를 번복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유승민 의원이 묵묵부답인데다 많은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대표의 이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선대위를 발족할 방침이어서 김종인 전 대표 영입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